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기출문제 1번 분야별 인기 검색어 현황에서 함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75쪽입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면 순위를 구하는데요. 환산 점수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사용해야 할 함수는 rank.eq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rank.eq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대표적인 함수인데요. 일단 우리가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호를 일단 써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 들어가는 이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들어가는 그 함수식이 나중에 계산을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라는 의미로 이 등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rank.eq를 쓰고요. 자, rank.eq를 쓰면 지금 여기 뭐 스크린 팁에서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록 내에 있는 다른 값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고, 둘 이상의 값이 만약에 순위가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해당 값 집합에서 가장 높은 순위가 반환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rank.eq를 일단 더블 클릭을 하면요. 여러분은 여기 사용하는 스크린 팁에 넘버나 뭐 ref, 오더라고 해서 세 가지의 인수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버라고 하는 것은 숫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순위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환산 점수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줄 수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다면 여기 왼쪽 편에 수식 입력줄에 함수 삽입이라고 하는 이 fx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rank.eq에 해당되는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넘버라고 하는 것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산 점수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클릭을 해줍니다. 커서를 넘버에 두고 이렇게 H열의 5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목록 전체에서 상대적인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REF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참조 범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H5번에서부터 H12번까지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상대 참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값은 상대 참조를 해도 정확하게 값이 나오지만 이렇게 H6번, 그 다음 지금 I의 6번, 7번, 8번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밀면은 여기에 크기가 상대적으로 1씩, 한 행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랭크를 구할 때는 반드시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녹화 중이어서 이게 지금 이제 F4번 키가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예, F4번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F4번 키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더가 있는데요. 이 오더는 순위를 표시합니다. 오름차순을 할 것인지 내림차순을 할 것인지의 순위를 구하는데요. 숫자로 표시하면 이제 내림차순인 경우는 0이고, 그리고 이제 0이 아닌 값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0과 1 두 가지 이진의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을 쓰게 되면은 이제 오름차순 순위가 됩니다. 여기서는 내림차순을 하라고 했으니까 0이나 영어로는 false 또는 뭐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텍스트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 함수를 값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fx를 눌렀을 때 이 텍스트 형태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6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요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밀어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HI의 12번까지 밀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테두리 100점 만들 때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게 되면은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밀었을 때, 채우기 핸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I의 5번에서 오른쪽에 두꺼운 열십자가 아니고 이렇게 얇은 열십자가 나왔을 때 아래쪽으로 미는 것을 우리가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채우기 핸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했을 때도 이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테두리를 일단 해서 다른 수식의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테두리를 주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순위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검색 엔진인데요.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네이버, 2면 구글, 그 외에는 다음으로 이렇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용한 함수는 if와 mid 함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리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가 바로 if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만약 뭐뭐라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if 함수가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 하나일 때는 그냥 그대로 여기 같으면은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if문을 쓰면 되고요. 조건이 만약에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고 여기 나오는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뭐 도서 분야가 도서이라면 하면 조건이 두 개가 붙죠. 그런 경우는 and나 아니면 or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f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자, none을 쓰고 일단 if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if 뭐 여러 가지 그 내장 함수들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더블 클릭을 해서 if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지컬 테스트, 그 다음에 참인 경우의 값, 그리고 이제 거짓인 경우의 값, 이렇게 해서 인수가 3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쓰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함수 삽입을 눌러서 이 함수 대화 상자를 여는데요. 로지컬 테스트가 바로 조건식입니다. 논리 검정 또는 논리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논리 검정 조건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식은 항상 피연산자, 연산자, 비연산자 이렇게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검색 코드라는 말만 나오지 이게 네 번째인지 뭐 세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예, mid가 들어가는 거죠. mid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원래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함수다라고 일단 표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mid라고 하는 이 글자 사이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게 되면 mid라고 하는 대화 상자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mid라고 하는 대화 상자는 의미가 문자열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이렇게 돌려줍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mid 함수의 뜻입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문자 데이터죠. 그래서 검색 코드가 왜 문자예요 하면 A, B, C, D 이렇게 알파벳으로 된 것도 문자고 한글로 된 것도 문자인데요. 특수 문자가 중간에 또 들어있죠. 그래서 이건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mid나 left, 그러니까 가운데라고 하는 이 mid, 그 다음에 왼쪽이라고 하는 left, 오른쪽이라고 하는 right라고 하는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문자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항상 기준은 첫 번째 데이터니까 첫 번째 데이터를 찍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작 번호, 시작 위치죠. 시작 위치를 몇 번째 하라는 의미인가 이 말입니다. 스타트 넘버라는 것이. 그럼 여기서 이제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라고 했으니까 4라는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4라는 글자를 보면, 자, 검색 코드의
첫 번째, 두 번째, 하이픈은 세 번째고, 네 번째 1 들어갑니다. 3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이런 것이 바로 네 번째 글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네 번째 글자가 넘버 캐릭터즈 하면 몇 글자 추출할까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이냐, 2이냐, 3이냐라고 이렇게 문제지에서 조건에 대한 값을 줬기 때문에 한 글자를 주면 됩니다. 1이면 자 그러면 1이란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럼 요게 하나의 뭐냐면 이제 수식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한 피연산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자 if라고 하는 이 단어 사이에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요게 이제 피연산자가 하나 됐고 요것이 이냐라고 했습니다. 1이냐라고 했으니까 관계연산자 중에서 우리가 같다를 이다라고 하고 초과 미만 이상 이하 그 다음에 같다 같지 않다 그런 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다라고 했으니까 같아 뭐와 같아? 자 1과 같으냐 했을 때 1이라는 숫자를 그냥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문자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숫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문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할 것이 다운편에 1이라는 숫자를 써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이면은 뭘 한다? 값으로 네이버라는 값을 주네요. 자 네이버라고 줍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를 주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일단 들어왔는데 다 1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1도 있고 뭐 이렇게 3도 있고 뭐 다양한 숫자의 값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네이버만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참일 때는 네이버지만 그렇지 않고 2거나 뭐 3인 경우는 어떻게 하지?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다중 if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시면요. 이 if문을 또 써야 돼? 나 이거 if문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복사를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if부터 i부터 none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i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쉼표 앞에까지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네이버가 아니면 뭐지? 다시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if라고 하는 여기 두 번째 수식 입력줄에 두 번째 if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1이라는 것을 이제 뭐로 고쳐주면 될까요? 네, 2죠. 2라고 이렇게 하면요. 2가 되면은 뭐다? 구글이다 라고 참값으로 주면 됩니다. 구글. 자 그렇지 않으면 3이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 다시 3이냐라고 쓰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뭐 선택 가지가 지금 1, 2, 3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선택 가지로 나오면 하나를 빼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if문을 두 번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그 외에는 그냥 다음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전부 다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 형식을 뭐라고 일반으로 해주시면 되죠. 일반으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FX를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밀어도 되고요. 나 그게 좀 힘들어 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드랍다운 형식으로 내려줘도 괜찮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보면 편집에서 여기 그 채우기가 있습니다. 이 채우기의 아래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하면 이 수식이 방금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이 수식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값을 참조하면서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처음 하면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것이 바로 이 if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if문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함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세 번째 함수는 어린이 문학 검색어의 환산 점수를 구하는데요. 결과값에 점을 붙이시오입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인데요.
지금 이제 AND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 예시를 보니까 AND 연산자를 쓰는 이유가 이 AND라고 하는 이 앰퍼센트 연산자는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5라는 숫자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점이라는 글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AND 연산자가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나 인덱스 매치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인덱스라고 씁니다. 자, 인덱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겠죠.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과 열이 있는 행렬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행렬 중에서 행과 열이 일치하는 값이 분명히 생기겠죠. 행이 있고 열이 있으니까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인덱스 값,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항상 인덱스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이 있고요. 여기 첫 번째를 할까 두 번째를 할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크게 뭐 다르지 않고요,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는 어레이가 있죠, 그죠? 이 어레이 같은 것이 이제 전체 범위를 표시하고 로 넘버나 칼럼 넘버가 있거든요. 그럼 행번호, 열번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레퍼런스가 있고 마찬가지로 로 넘버, 칼럼 넘버, 에어리어 넘버가 있는데 뭐 인수가 많다 적다를 이제 떠나서 첫 번째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하는 데 이제 사용하는 인수가 바로 인덱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일련의 값들을 우리가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숫자나 문자를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어레이를 다른 말로는 쉽게 그냥 range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시면 훨씬 더 범위니까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로 넘버, 칼럼 넘버입니다. 자, 어레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를 할 때는 제목이 첫 행이잖아요. 지금 B열의 4에서부터 J열에 있는 이 범위는 선택하실 필요 없고요. 순수하게 어레이는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자료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B5열에서 기본적으로 함수가 계산하기 전인 H열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행과 열이 있는데 이 행번호를 바로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어린이 문학 검색어의 환산 점수입니다. 그럼 어린이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매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매치.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검색어 중에서 인문 일반, 차량, 실내용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어린이 문학, 차단 마스크, 국내 숙박, 안마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어린이 문학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범위를 잡았던 것이 B5에서부터 H열의 11행 여기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함수 하기 전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8행 7열을 의미합니다, 그죠? 매트릭스가. 근데 이 8행 7열에다가 내가 그냥 손으로 이거 3행 3행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산 점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3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야? 그러면 3행 7열에 있어 이렇게 3을 쓰고 7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치를 씁니다. 매치를 이용해서 행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치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함수이기 때문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합니다. 매치가 들어가죠. 그럼 이 매치는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 손바닥을 딱 치게 되면 딱짝 소리가 나듯이 이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 일치를 하려면 일단 여기 첫 번째 나오는 lookup value가 검색 값이죠, 그죠? 그럼 검색 값을 직접 써주시면 돼요. 값은 내가 뭐지? 어린이 문학인가? 예, 어린이 문학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어린이 문학. 이 어린이 문학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룩업 밸류,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범위는 어린이 문학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COL에서부터 C12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매치 타입은 지금 이제 그 정확하냐 1, 0,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름차순일 때는 1을 쓰게 되고 자료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0이라고 하는 매치 타입은 자료가 이렇게 가나다 순이 뒤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0을 쓰고요. 마이너스 1은 이 검색어 자체가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무작위로 들어오는 데이터인데 1이나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대부분의 매치 타입은 0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린이 문학이 이 전체 이 어레이, 그죠? 어레이를 제가 레인지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들 중에서 일치시키니까 3행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 둘, 세 번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쉽죠?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자, 그래서 인덱스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열은 어떻게? 열은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써주면 바로 어린이 문학의 환산 점수는 2.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처음 하시면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시험을 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보면 쉬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아까지는 전부 다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지금은 조금 텍스트를 다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전부 다 텍스트가 아니고 일반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를 풀 때 나 랭크점 EQ는 좀 쉬운데 2번에 나오는 if mid나 3번에 나오는 지금 현재 인덱스 매치 같은 함수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예,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조금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린이 문학 검색어의 환산 점수의 예시를 보니까 점이라고 쓰더라고요. 점이라고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서 점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식이잖아요. 수식도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죠. 이렇게 기호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는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서 이 and, ampersand 연산자를 사용을 해줍니다. 선생님, 그거를 셀 서식에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시면요, 틀렸다라고 채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요. 도서 분야의 PC 클릭수 평균입니다.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입니다. 자, daverage 함수는 average가 여러분 뭐죠? 예, 평균이죠. 근데 이제 앞에 d자가 붙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의 평균을 구하세요입니다. daverage라고 다 안 쓰셔도 돼요. daverage. 자, 하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해서 세 가지 인수를 넣는데요. 자, 우리는 마법사를 띄워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열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우리가 자료에서 꼭 필요한 원 자료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제목을 포함한 B4번에서부터 H12번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고요. 필드라고 하면 원래 이 필드는 보통은 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보는 요 자료는 우리가 이제 엑셀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표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는 그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1, 2, 3, 4라고 되어 있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요 데이터베이스는 같은 테이블처럼 이제 보이긴 한데 이 개념이 굉장히 확장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그 데이터베이스일 때는 행을 이제 우리를 필드라고 얘기하고요. 레코드라고 얘기하고 열을 이제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일 때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를 사용할 때하고의 행과 열을 표시하는 그 용어가 좀 다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필드는 내가 지금 구하고 평균을 구하는데 이 목록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어떤 열에 있는 값을 구할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PC 클릭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PC 클릭 수니까 요거를 이제 제목이니까 필드입니다. 클릭해주면 되고요. 요렇게 되면 이제 PC 클릭 수가 나오는데 요렇게도 되고 1, 2, 3, 4, 5번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조건은 이 크라이테리아 같은 경우는 요 단어가 굉장히 이제 몇몇의 함수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름으로 이 크라이테리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일 때는 D-average, D로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때는 반드시 제목과 그러니까 필드명과 조건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도서 분야라고 얘기했으니까 분야가 도서인 경우죠. 이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이 PC 클릭 수에 대한 평균이 나오는데요. 만약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도서라는 말만 머리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두자, 노답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필드와 조건이 같이 나온다. 라는 것만 좀 유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아까 전에는 텍스트였기 때문에 그 수식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일반으로 바꿈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나오고,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뭐 이게 그 심표 스타일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 타입인데 요거를 심표 스타일로 해주시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그리고 그 답의 성격이 거의 대부분이 회계나 숫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더 깔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모바일 클릭 비율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정의된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된 이름. 그러면 이제 라지 함수는 병어를 쓰고 라지,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크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라지나 작은 거를 표시할 때는 이제 스몰이겠죠. 그래서 어레이는 마찬가지로 그 모바일 클릭 비율이니까 여러분 요거죠. 지혜 5번에서부터 지혜 12번까지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요게 이제 정의된 이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조건을 할 때 이 이름 상자에 정의된 이름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모바일 클릭 비율, 여기에서 몇 번째 위치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모바일이라는 말이 가장 큰 힌트인데요. 최대라는 말은 1등이라는 얘기죠. 1. 이 클릭 비율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그 비율이, 클릭의 비율이 높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라고 하면 1이고, 만약에 최소라고 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8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을 딱 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비율인데 소수점 자릿수로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백분율 주체에서 결과값과 똑같이 하고 싶다면 소수야 첫째 자리니까 이렇게 자릿수 늘림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 모바일의 그 클릭 비율은, 모바일 클릭 비율은 여기 78.5, 그죠? 먼지 차단 마스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요. PC 클릭수입니다. H14번 셀에서 선택한 검색어에 대한 PC 클릭수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가 H14번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H14번은 특징이 유효성 검사가 되어 있어서 다양한 자료를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그 값에 따라서, 검색어에 따라서 PC 클릭수를 이제 vlookup 함수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쓰고 vlookup이라고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부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lookup value가 검색어죠. 아까 인덱스처럼 검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항상 이 검색어에 따라서 찾는 거니까 H14번이라고 이게 책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검색어인데, 이 검색어를 누를 때마다 테이블 어레이, 표입니다. 그죠? 표 전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표를 선택할 때 주의하실 거예요. 여기 인문 일반이라고 하는 이 검색어가 있는 위치가 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B의 5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 일반, 자, C의 5번에서부터 H열의 12번까지를 선택합니다. 그럼 요게 표의 어레이고요. 표 어레이. 그리고 나서 이 표에서
내가 몇 번째 칼럼 인덱스 넘버는 몇 년에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지금 현재 PC 클릭 수가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가 체크되어 있는 중에서 몇 년에 있나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위치에 있네. 자, 그리고 룩업 밸류 레인지 룩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찾을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때는 false, 아까 false가 0이기도 했죠. 그리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을 때는 1 또는 생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 찾아야 되나요? 1, 0? 예. 0이죠.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false를 씁니다. 아까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것도 신규 스타일 하나 해주시면 좋아요. 자, 제가 이 목록에 따라서 차량 또는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검색어에 따라서 이렇게 그 PC 클릭 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1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그 함수가 이제 풀어지면 나머지 7번은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PC 클릭 수가 4,000 이상인 행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파랑의 굵게로 쓰는데요.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할 때도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B5번에서부터 전체 데이터, 요때는 I열이나 J열도 표로 이제 값을 다 구했기 때문에 전체로 선택을 하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이게 이제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규칙이니까, 왜냐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이런 그 자료를 선출할 거니까요. 그 수출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하고, 수식을 그럼 어떻게 주느냐?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있는 수식처럼 는을 쓰느냐? 예, 쓰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바로 클릭을 해도 등호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PC 클릭 수가 했으니까 항상 기준의 첫 번째 데이터. 이렇게. 자, 는 쓰고 $F5에 $5가 나옵니다. 절대 참조가 나오겠죠. 달러가 붙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때는 F4번 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F4번 키를 2번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음 중이어가지고 저는 이걸 하나 치우겠습니다. $F5입니다. 여러분들은 F4번 키 2번 누르시면 돼요. 자, 요것이 이상이냐, 이제 PC 클릭 수가 4,000 이상이냐, 요게 바로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이상이냐라고 쓰겠죠. 크거나 같다. 4,000일 때는 쉼표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수식인데요. 뭐 여기 앞에 우리가 if를 붙이면은 if가 되겠죠. 그죠? 논리 함수가 되는데 여기는 조건부 서식에서 그냥 수식만 주는 거니까 이렇게 피연산자, 피연산자, 중간에 연산자, 관계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요 수식이 일단 맞게 되면 이제 서식으로 이제 뭘 주냐면은 글꼴의 색깔은 파랑을 주면서 굵게 주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색은 이제 파랑인데요. 이 파랑은 앞에 연파, 진파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파라고 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수식이 일치할 때 이렇게 파랑이 되는 것을, 굵게 파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PC 클릭 수가 4,000 이상인 거, 그죠?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레코드에 전체적으로 굵게 파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 뭐 한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붉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데이터 8개만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깔끔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작업에서 여러분들이 함수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 함수는 이제 한 개당 이제 20점입니다. 7개니까 140점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 1작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표서식 100점과 함수 7개 해서 140점, 토탈 240점인데요. 요 1작업만 해도 ABC 등급에서는 이제 합격이 되겠죠. C 합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